지난 1월에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저 좀 세제 혜택 좀 주세요. 우리나라도 좀 주세요.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탈리아가 되게 느려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느려요. 그러니까 제가 갔는데 대법원 건물을 청소를 했더라고요. 외벽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얼마 전에 청소가 마무리가 됐대요. 그게 코로나19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외벽 청소를. 네. 한국이면은 4년 5년씩 해요? 한국은 뭐 한두 달이면 할 만한 일을 한 4, 5년씩 한다는 거예요. 그 약간 뭐 거의 문화재성으로 한 막 400년 된 건물 이런 거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그런 건 맞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리고 여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아, 재발급 받으려면 6개월 걸린대요. 아. 네, 그런 나라인데 코리아는 그렇죠. 그 있어야 가우디 돼. 성당도 몇백 년 만에 드디어 완공이 최근에 예. 됐잖아요. 거의 뭐 정문 하나 바꾸려면 한 4년씩 걸리고 아하. 뭐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그 내용을 좀 보고 있었으니까 이거 되나? 근데 너무 기간이 짧잖아요. 근데 돼 있더라고요. 바로 적용을 한 거예요. 너네도 세제 혜택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되는 거였어?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야 이게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거기가 이제 제가 아무데 취재가 안 되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갔다 와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하원 의장을 만났는데 하원 의장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대통령이랑 네, 만났어요. 대통령이랑 하원 의장이랑 그 이탈리아 하원 의장 국회의원이죠. 네네. 의원님 이거 우리 스타일 아니라고. 이렇게 빨리 한 적이 없다. 이거는 이탈리아 스타일이 특별히 해준 거다 이거.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만약에 못 받게 되면은 점유율이 순위가 많이 밀렸을 건데 거기에서 좀 혜택을 받던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것도 좀 우리가 알긴 알아야 되는데 뭐 보도가 잘 안 나오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왔는데 우리가 못 봤을 수도 있죠, 뭐.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있어요. 근데 여기가 또 썰을 풀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막 EU 멱살 잡고서 너네 뭐 국방비도 안 내고 맨날 무임승차만 하고 막 이거 가지고 멜로니 총리하고 맨날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EU에서 오케이 우리 국방비 쓴다. 국방비 이만큼 쓸 거니까 나라별로 필요한 사람 지원해달라 그래.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손을 들고 한 200조를 땡겨왔습니다. 근데 대단하네요. 무기를 사면은 국민들한테 도움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탱크가 지나가는 길을 깔겠습니다. 이러고서 그동안 안 깔았던 도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가요? 네. 제일 많이 가져왔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도로를 깔아야 되면 건설 기계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건설 기계 산업의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실적이 거의 전년 대비해서 거의 70% 가까이 늘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건설 기계가 밀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니까 돼 있어. 그것도 5개월 만에. 예, 저는 재밌었는데 그게 다른 분들 보시기에는 뭐 그런 것도 있었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좀 이것저것 있었던 모양이군요. 네. 티가 별로 많이 안 났지만.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사실 제일 그래도 국민적인 관심이 있고 좀 큰 건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캐나다 잠수함 사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거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과 우리가 이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거고 예. 분명히 제품은 우리가 더 좋고 가성비는 더 좋죠. 좋죠. 네, 네.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캐나다에 뭐 수소 자동차 수소 무슨 저 시설이든 아니면 네, 자동차 충전소랑 공장이든 현대차 액화수소. 같이 가서 해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또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것도 거의 기사가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캐나다 총리를 만나고 독일 총리를 만났는데 캐나다 총리를 만나는 시점에 독일 쪽, 그러니까 캐나다 쪽 언론에서 되게 난데없는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한글 기사도 보도가 조금 된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오션이 캐나다에 있는 회사하고 23조짜리 LNG 그 해양 플랜트를 만든다는 프로젝트가 갑자기 짠하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독일 총리하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이제 캐나다 총리한테 가서 좀 잘 보이려고 막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타이밍에 갑자기 23조짜리 프로젝트를 빵 터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었던 거지. 예. 그럼 독일 총리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건 뭐 터뜨려야지. 야, 그거 반칙 아니야? 야, 그런 거 있으면 미리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건데 이게 왜 그 대통령 순방 얘기에 이게 재미가 없냐면은 제가 이거 한번 워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보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 방산 강국인 한국이 신뢰 기반의 캐나다의 안보 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네. 이 캐나다에 있는 잠수함 프로젝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독일하고 캐나다는 나토로 묶여 있는 국가들이에요. 그리고 독일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지금 노르웨이하고 같이 잠수함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셋이 같이 만들자. 똑같은 거를 세 나라가 같이 쓰면서 안보 동맹을 통해서 부품도 공유하고 여기 전략도 같이 공유하면서 군사 동맹을 이어가자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캐나다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무슨 51번째 주라는 둥, 뭐 예, 여기 예, 주지사 하라는 둥 했고, 야 이거 안보를 유럽 쪽으로 손을 내밀어야 될까, 아니면 혹시 아시아 쪽으로 손을 내밀어야 될까를 캐나다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쓱 가서 우리가 그 캐나다 안보 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그 포인트를 공략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표현들을 보면은 원유, LNG, 핵심 강물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거 되게 외교적으로 재미없는 용어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핵심 광물은 뭐냐면은 2차 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2차 전지 광물 리튬이 캐나다에 있어요. 근데 거기는 리튬을 가공하고 사용해서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야죠. 그러니까 쓱 가가지고 저희가 핵심 광물 좀 같이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요 보너스로 주겠다는 얘기인 거고. 네. 여기 보면은 뭐 LNG라든지 아니면은 원유 이런 것들은 저희 요새 중동 때문에 원유 골치 아픈 거 아시죠? 네. 저희 중동 거 원유 물량 좀 줄일 겁니다. 그럼 저희가 어디서 살 거게요? 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LNG 아까 LNG 프로젝트 23조짜리 공개했다 그랬잖아요. 네. LNG 해양 플랜트 누가 제일 잘 만드냐? 우리나라죠. 당연히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고요. 네. 그렇게 만들어진 LNG를 어디가 제일 많이 쓰냐? 한국, 중국, 일본이 일본.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러면 LNG를 운반할 수 있는 배 누가 만들어요? 한국이 만들어요. 예. 이거를 다 키워드로 담아놨는데 정상 외교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어느 회사에서 얼마짜리를 어떻게 해드릴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점잖은 표현으로 나온 거고. 그럼 독일 총리랑의 대사도 이거 되게 외교적인 용어를 좀 풀어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 방산 분야에서 뭐 공동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사가 눈에 전혀 안 들어오죠. 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야 우리 둘 다 방산하는 나라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결국은 무기 사는 애들만 좋더라. 내가 너 이거 줄게, 너 이거 줄게, 너 이거 줄게 하면 우리 둘 다 소래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공동으로 방산 전략을 짜보면 어떻겠냐. 이게 이전에 호주 때도 그랬습니다. 네. 호주의 레드백 우리 그 전차 들어갈 때 그때 또 독일이랑 경쟁을 하게 되니까 자꾸 뭘 퍼줘야 되는 거예요. 이 경쟁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독일에서 쓱 와가지고 아주 같이 하면 어떻겠냐라는 거는 독일은 전형적인 방산 강국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방산 수출을 해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쓱 와서 공동으로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경쟁이 된다라는 걸 독일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뭔가 방산 프로젝트가 생겼다. 네. 그러면 이건 독일이 다 먹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공동으로 하자며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협력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적 용어들은 너무 재미없는 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그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해설이 좀 필요한데 네. 이거는 좀 경제 쪽 기자가 해설하기가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성과들이 있는데 좀 재미가 없는 뉴스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좀 모르고 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 만난 얘기도 재밌습니다. 그 하나만 또 가볼까요? 여기까지만 그러면? 할까요? 네, 또. 만찬장 오른편에 앉아서 네. 나눈 이야기. 그거를 가기 전부터 다들 관심이 많았어요. 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인가. 그래가지고 브리핑 때마다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뭐 네. 정식 브리핑, 백 브리핑 막 물어봤는데 네. 그때 했던 얘기가 이렇게 아니 이거 G7은 기간도 좀 짧고 그리고 이제 만나봐야 뭐 별로 할 얘기도 없고 네. 이게 막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서 의미를 축소하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성사가 안 되면은 한국 정부나 한국 내부 국내 정치적으로는 천대받았다 그래요.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혼나고 홀대. 외면당했고 네. 홀대받았다 이런 얘기를 막 듣게 패싱 되거든요.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유 별거 아니고요. 지금 만나서 할 얘기도 없고요. 그러면서 계속 의미를 축소를 하고 결국 끝까지 정상회담 얘기가 안 나왔어요. 네. 근데 갑자기 둘이 밥을 먹었다 그러고서 90분 동안 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것도 그때 순방 중에는 안 남았는데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X의 사진 한번 올렸잖아요. 그 사진 네, 올렸는데 네, 네. 그게 왜 그렇게 된 건지를 네. 몰랐거든요. 네. 그랬더니 마크롱 대통령이 쓱 와가지고 거기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배치했습니다. 소개팅 느낌이 여기를 했다고 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둘이 그럼 잘해봐. 마크롱 대통령한테 그럼 얘기를 좀 해놓은 건가? 약을 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해석의 영역인데 네. 거기 가셨던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어요. 네. 그럼 EU에서 우리를 왜 그렇게 환대를 할까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EU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그치. 마크롱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한국이 그 통상 협상을 할 때 우리나라 관세 협상할 때 EU에서는 당연히 한국이 그대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할 줄 알았대요. 근데 뭐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개기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개기고 마지막에 뭐 이렇게 나가리가 되네 마네까지 얘기하다가 결국에 자기들이 원하는 걸 받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상황에서 이거는 좀 실제로 들었던 얘기인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EU 집행위원회의 그 폰데라이어가 네? 계속 그 한국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니네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고, 니네 뭐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냐고, 뭐 이게 해서 되다가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EU가 정말 긴밀한 파트너였던 미국과의 사이가 조금 멀어지면서 여러 가지 협력 파트너들을 찾고 있거든요. 근데 협력 파트너 중에서 대표적으로 조금 있다가 중국도 갈 거예요. 네. 그러면 중국은 가까워질래야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파트너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한국이 의외로 좀 친해. 그리고 이 제조업도 되고 AI 되고 반도체 있고 그럼 여기를 좀 어떻게 한번 우리 파트너로 레버리지를 삼아 볼까? 그리고 그 불편한 트럼프 옆에다 앉혀놓고서 뭔가 좀 이 분위기를 한번 이끌어가 볼까? 근데 제가 또 궁금했던 것 중에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라면은 제가 전문 용어를 좀 쓰자면 우리 대통령한테 쿠사리를 좀 주지 않을까? 야, 니네 호르무즈 우리 오라 그랬는데 안 오고 뭐 영국 프랑스가 한다는 데만 가고 우리한테 안 오고만 너 그러더라?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용 봤지? 예, 야, 니네 그래갖고 들어봐야 돼. 물어봤습니다. 네. 물어봤더니 거의 분위기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라는 분위기였어요. 아니, 외교적인 무대에서 어떻게 그런 게 있냐. 근데 지나고 보니까 멜로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쿠사리를 먹었더라고요. 뭐 사진을 찍어달라는 둥 그래서